영상 볼만해? 네. 응. 가끔씩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 판단이라는 게 원래 reason이라는 게 이유란 뜻도 있는데 이성이라는 뜻도 있잖아. 그러니까 unreasonable이니까는 비이성적으로 혹은 비합리적으로 부정적이랍니다. 첫 번째 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네거티브겠죠. 아, 좀 부정적이구나 우리 자신에 대해서. 가끔씩 이것은 사실이랍니다. 사람에게 사실이거든. 근데 어떠한 사실이냐면은 그쵸,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사실인데, 이 말인즉슨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다는 거야?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얘기죠. 몇몇의 연구라는 게 뭐를 보여주냐면, 그러한 사람들은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이그노어라면 무시하다죠. 매그너파이는 무슨 뜻이냐? 그쵸, 확대하다. 중요성 있죠. 그들의 failure, 그들의 실패에 대한 중요성을 무시할까 확대할까. 일단은 그런 사람이라는 건 어떠한 사람이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얘들아 실패의 중요성을 무시할까 확대할까. 그쵸, 확대겠죠. 실패를 되게 크게 본다는 거다. 그게 답이 매그너파이. 그들은 underestimate니까는 과소평가하다죠. 그럼 반위어는 어떻게 쓰면 될까? 그쵸, overestimate라고 하면은 과대평가하다야. 이거 내신에 되게 자주 출제되는 단어니까 꼭 갖고 가. underestimate, overestimate. 그들은 종종 그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거죠. 계속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이네. and 그리고 얘도 연결어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된다. 등기 접속사가 아니라. 그러니까 뭔가 내용을 덧붙이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 있잖아. such as니까 지금 뭐 들어주는 거야? 예시 들어주는 거고 like나 including 같은 게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like 뭐뭐 같은, including 무엇을 포함하여 전부 다 예시 들어주는 거야. 예를 들면은 나쁜 평판 같은 거죠. work가 직장이란 뜻으로 되게 많이 쓰인다. 직장에서의 나쁜 평가나 혹은 disrespectful이니까 무례한 거죠. 예의가 없는 거니까. 무례한 remark는 명사로 무슨 뜻이야? 발언이죠. 그래서 무례한 발언 같은 거. 근데 누구로부터? 그들이 아는 누군가로부터. 그러니까 얘들아 이 ORL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야? 명사 하나만 꼽자면 오른쪽에 있는 remark랑 왼쪽에 있는 evaluation이 병렬인 거 알죠? 그 다음에 지금 부사절 끝나죠?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을 때 부정적인 그들은 뭐 할 가능성이 있어? 믿을 가능성이 있답니다. 그것이 그들의 자기의 가치를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믿을까 부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믿을까.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믿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으니까 계속해서 글의 흐름이 전혀 변하지 않는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사람들 있잖아. 역시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얘들아 이게 엄청 중요한 부사다. 얘 별거 아닌 것 같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얼쏘. 근데 얘가 순서 배열이나 문장 삽입에 엄청 큰 힌트가 되거든. 얘 글의 흐름을 봤을 때 봐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이 나올 거야. 이 사람들은 또한 평균보다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답니다. depressed 하면 무슨 뜻이냐? 우울한, 즉 우울해지는 것에 대한 평균보다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대. 그러니까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뭔가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그대로 믿는 경향이 있잖아. 근데 심지어는 정신적으로도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고 있다. 이것은 또한 hurt 하면은 무슨 뜻이야? 그죠? 다치게 하다, 상처 입히다라는 뜻이 있어. improve는 향상시키는 거죠. 지금 this로 시작하는 문장에서 동그라미 두 개 어디다 쳐야 돼? not only랑 but also죠. not only A, but also B 상관 접속사에 들어가는 친구고 A랑 B 중에 항상 B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A는 당연한 거야.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높잖아. 근데 이것은 뭐 할 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멘탈과 정서적인 웰빙을 해칠까 향상시킬까? 당연히 해치겠죠. 우울증에 걸릴 확률 위험성이 높으니까 당연히 웰빙을 해치지.
또한 부가적으로 이건 새로운 정보인데 그나 그녀의 신체적 건강까지도 해친대. 정신뿐만이 아니라 신체까지도 해친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또 뭐도 해쳐? 그나 그녀의 사회적 관계의 질까지도 해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 무너지니까 건강이랑 외부의 관계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글이다. 그 답은 몇 번으로 가면 돼? 5번으로 가면 되죠. 되냐? 멘탈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주제문을 하나 꼽자면은 어디를 꼽을래? 뭘로 시작하는 문장? 한 문장으로 압축하긴 힘들고 맨 마지막 문장을 만약에 주제문으로 꼽는다면 디스를 뭘로 바꾸면 되겠냐? 이것은. 그쵸? 이렇게 하면 그대로 주제문인 거 알겠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얘를 주어로 두고 이 뒤에 내용을 그대로 붙이면은 주제문이 된다. 이 17년도 3월 지문이 되게 좋아. 엄청 좋은데 특히 31번 지문이 가장 중요하거든. 이 모든 지문 중에 내용이 가장 좋다. 별표 2개 치시면 됩니다. 별표 2개 치면 되고 일단 선택지에 이 선택지 단어의 품사는 뭐냐? 형용사인 거 알 수 있죠? 품사가 뭐야? 단어의 종류, 그쵸? 여긴 전부 다 형용사다. 2번은 뜻이 뭐야? 그쵸? 혼란스럽게 하는 거다. 알죠? 혼란스럽게 느끼는 건 confused인 거 알죠? 혼란스럽게 하는 거고 conventional은 그쵸? 관습적인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냥 쭉 해오고 있는 걸 convention이라고 한다. 나머지는 뜻 알 것 같고 내용을 이해를 해왔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따라가기가 좀 힘들거든.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 하나만 물어볼게. 여기에서 어떠한 분야의 그 전문가 2명 나오잖아. 그쵸? 한 명은 누구야? 글의 흐름대로 봤을 때 한 명은 아니 고유명사만 읽어도 되겠다. 찰스 다윈이죠. 두 번째 인물은 애덤 스미스. 배웠어? 보이지 않는 손? 배웠어? 그럼 나보다 잘알겠네. 그럼 같이 한번 이거 내용을 정리할 거다. 내가 다 해석을 해준 다음에 니네가 내용을 정리하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이거 꼭 이해하면서 봐야 된다. 일단 종교가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모의고사에서는 진화론을 기반으로 글이 되게 많이 나와. 가끔 신에 대한 내용도 나오긴 하거든. 보면은 찰스 다윈이 디벨롭이 이게 참 중학교 단어잖아. 근데 사실 딱 와닿지가 않잖아. 이게 어떠한 느낌이냐면은 되게 느낌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거든. 새싹이었던 게 되게 꽃으로 성장하는 느낌이 디벨롭이야. 뭔가를 성장시키는 느낌이 디벨롭이다. 그래서 뜻은 일단은 발달시키다. 여기에서는 어떠한 이야기나 이론을 전개한다는 거는 좀 더 세부적으로 설명해서 키워나가는 거잖아. 역시나 새싹에서 뭔가 꽃으로 성장하는 느낌. 찰스 다윈이 그의 이론을 전개했을 때, 자연 선택에 대한 이론을 전개했을 때 그는, 그리고 픽처도 너무 중요하죠. 얘들아, 얘는 빨간색 펜으로 내가 뜻 쓸게. 심상이란 뜻이 있어. 심상이 뭐냐면 이게 영어에서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미지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 내가 예를 들어서 더보이즈의 Q 했을 때 모르는 사람도 분명 여기 있을 거란 말이야. 모르는 사람 혹시? 근데 모르면 어때? 누구야? 근데 아는 사람은 어때? 머릿속에 그 Q의 얼굴이 떠오르잖아. 그거를 심상이라고 한다. 아는 사람은 머릿속에 떠오르죠. 그걸 심상이라고 해. 찰스 다윈이 그의 자연 선택에 대한 이론을 전개했을 때 그는 심상을 만들어냈답니다. 즉 상상해냈다는 거죠. 진화 과정에 대한 심상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어떠한 진화 과정이냐면은 얘 쫄 거 없죠. 일단 인위치는 그냥 니네가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만나면은 그냥 프로세스를 부연 설명해주고자 나온 친구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를 내가 뜻이 없다고 했잖아. 근데 뜻을 살려서 해석하는 게 더 편한 친구들도 있거든. 봐봐. 그는 진화 과정에 대한 심상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얘 살려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쵸? 그 과정에서 유기체의 적응이라는 게 어때? 궁극적으로 야기가 되는 거죠. 뭐에 의해서? 경쟁에 의해서. 근데 뭐를 위해서 경쟁을 하는 거야?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그러니까 유기체가 왜 적응을 해? 아유, 뭐래? 왜 경쟁을 하는 거냐? 그러니까 봐봐. 이거 기억나? 얘 인과관계 동사거든? 그러면 원인이 뭐야? 얘를 기준으로. 지금 수동태로 바뀌었으니까. 적응이냐 경쟁이냐? 나도 헷갈리고 있어 지금. 잠깐만. 봐봐. 얘 cause, lead to, result in that 동사에서 그거는 기억나지? 그러면은 내 욕심이라는 게 갈등을 만들어냈대. 그럼 원인은 뭐가 돼? 욕심이 결과로 갈등을 만들어낸 거잖아. 되냐? 그럼 얘는 지금 밑에가 수동태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여기에서는 원인이 뭐가 되겠냐? 그쵸? 경쟁을 해서 결국에는 뭐가 된다는 거야? 적응을 하게 된다는 거네. 일단 끝까지 읽자. 이러한 생물학적 투쟁 있잖아. 생존 혹은 존재를 위한 투쟁이라는 게 배열이 동사 뜻으로는 진이다라는 뜻이야. 진이다, 견디다라는 뜻, 견디다. 물론 곰이라는 뜻도 있긴 하죠. 진이다, 견디다. 이러한 생존을 위한 생물학적 투쟁이라는 게 considerable 뜻?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답니다. 무엇에 대해서? 인간의 투쟁에 대해서. 근데 누구 사이에 대한 인간의 투쟁이야? 그쵸. 사업가들 사이에서의 인간의 투쟁이죠. 근데 이 사업가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야? 그냥 쭉 해석하면 된다. 애쓰는 사람들이죠.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죠.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뭐를 위해서?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근데 어디에서 그렇게 고군분투해? 경쟁적인 시장에서. 되냐? 일단은 가자. 뭐 하기 전에? 다윈이 그 출판하기 전에 그의 작품을 출판하기 전에 어떠한 작품을 출판했겠어? 뭐에 대한 내용이었어 이거? 자연선택에 대한 그의 작품을 출판하기 전에 사회과학자인 애덤 스미스는 이미 뭐 했어? had considered? 생각을 해왔었거든. 비즈니스에서, 사업에서 경쟁이라는 게 뭐라고? 추진력이라고. 어디에 있는? 경제적 효율성과 적응 뒤에 있는 추진력이라는 걸 생각했답니다. 그 말인 즉슨 사람들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막 쓰는 게 아니라 효율적으로 하고 좀 잘 적응하려고 하려는 원인이 뭐라는 거야? 경쟁 때문이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안 되겠죠? 그 다음 이 마지막 문장이 되게 어렵거든? 얘 이시 가주어고 이 하우부터 여기까지가 진짜 주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얼까지가. 되냐? 구조가 어려워. 니네 해석 안 될 거다 아마. 이시 가주어고 하우부터 얼까지가 진주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까지만 일단 해석해보자. 어려우니까. 실제로 매우 스트라이킹, 눈에 띄는 놀라운, 매우 놀랍답니다. 눈에 띈답니다. 뭐가? 그 아이디어가 얼마나 비슷한지. 혼란스러운 건 아니죠. 혼란스러운 내용이 위에 전혀 안 나오니까. unrealistic은 무슨 뜻이야? 비현실적이다? 아니고 확실히 관습적이다? 복잡하다? 내가 보기엔 오답으로 5번을 컴플렉스로 많이 골랐을 것 같아. 왜냐면 니네가 글을 읽기에 내용이 복잡하니까.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얼마나 빈칸한지는 놀랍답니다. 근데 이 얘들아, 이 온 위치에서 일단 무슨 괄호 열어야 돼? 동그라미죠. 얘 쫄 필요가 전혀 없죠. 온 위치의 선행사는 뭐야? 뭐시오?
얘들아 온 위치에 선행사가 아이디어스래. 얘 어떻게 알아? 어떻게 알았어 아이디어스인지? 어떻게 알아? 해석해야 돼. 모든 건 다 해석이야. 해석을 해봤더니 아이디어스를 꾸며주는 거야. 근데 이게 어떠한 아이디어냐면은 그 창시자들 있죠, founders. 현대 이론의 창시자 있잖아. 그 진화 생물학에서 그리고 경제학에서의 지금 인을 해석해 보니까는 얘 동그란 거로 여기에서 끊으면 되죠. 이 창시자들이 젠장 베이스드가 동사야. 그들의 주요한 생각을 기반으로 한 아이디어가 애들 어떻냐? 위에 내용을 쭉 보니까는 일단 구체적인 사례가 어디에서 한번 갈린다고 생각해? 찰스 다윈의 얘기가 끝나는 부분이 어디야? 계속이야. 아 그러네요. 여기에서 일단 빡세. 일단 답을 1번으로 고른 사람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도 어디에서 답을 끌어왔냐? 1번이라고. 그쵸. 여기에서 바로 끌어오면 되긴 하거든. 이 부분에서 답을 유추하면 되긴 해. 이 문장이 주요한 힌트고 그냥 사실 이 resemblance 유사성이라는 걸 그대로 끌어오면 되거든. 그 다음에 왜 비슷한지를 밑에서 설명을 해주는 건데 봐봐. 그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자. 쓰지 마봐. 내가 쓸 시간 줄게. 일단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 그 다음에 애덤 스미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일단 이 사람들의 분야는 뭐냐? 분야는 찰스 다윈은 어느 분야를 연구하는 사람이야? 본문에 나와 다. 글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봐. 읽어야 된다 지금 글을. 읽으면서 찾아야 돼. 애들이 대답하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사람 학문 분야가 뭐야? 찰스 다윈. 진화 생물학인지 어떻게 알았어? 어디에서 유추했어? 밑에서 두 번째 줄 맞냐? 두 번째 줄이죠. 이 사람 진화 생물학에서 연구하는 사람이죠. 애덤 스미스는 어떻게 알아 경제학인지? 마지막 줄 나오죠. 이 정도는 찾을 수 있지. 그럼 봐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투쟁의 목적이 나와. 투쟁의 목적이 일단 찰스 다윈이 연구하는 진화 생물에서는 무엇을 위해서 투쟁하냐? 왜 투쟁하는 거야? 왜 경쟁하는 거야? 그쵸.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생존과 번식.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고 즉 다시 말하면 유기체가 그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애덤 스미스 이 사람이 연구하는 경제학에서는 투쟁의 목적이 뭐야? 그쵸. 경제적 성공이다. 경제적인 성공. 되냐? 다시 말하면 효율성 있게 움직여야 되고 또 적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 여하튼 둘 다 유기체는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비즈니스맨은 그 사업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생존과 번식을 하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성공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뭐라는 거야? 공통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야. 이게 글에 나온 거를 니네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거거든? 그래서 비슷하다는 거예요, 두 개가. 비록 분야는 다를지라도 뭔가 원리가 비슷하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잘 봐봐. 우리 지금 공부를 하고 있잖아, 학원에서. 너네 생존해서 번식하려고 공부해? 아니잖아. 뭔가 너네의 목표가 있겠지만 여하튼 경제적 성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예전에 원시 시대 때는 걔네가 경제적으로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경쟁을 했을까? 아니잖아. 그때는 뭐 하려고?
생존해서 번식하려고. 그러니까 시기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지금 똑같은 원리 내에서 하고 있다는 거야. 지금 그것에 대한 유서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럼 적으세요. 적고 집에서 꼭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라. 왜냐면 이게 반복해서 나와. 이 내용이. 할 때마다 어려워 이 지문은. 이거를 정리한 다음에 집에서 읽잖아? 그럼 느낌이 다를 거야. 만약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가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1학년 되면은 이 내용을 배우거든? 이거 다 그 지문에 나오는 내용이다. 혹시 32번 내용 이해해온 사람은 국가가 총 몇 개 나오냐? 32번에서 2개 나오죠. 국가 하나는 어디야? 독일이고 나머지 하나는? 영국이잖아. 지금 어디가 어디를 공격하는 거야? 독일이 영국을 공격하죠. 근데 어떠한 일이 발생해? 그 로켓 밤을 떨어뜨리잖아, 폭탄을. 근데 자꾸 어때? 빗나가는 거야. 독일이 영국을 공격하고 있는데 자꾸 이상한 데를 공격하게 되죠. 이해 왔죠? 왜 그런 거야 근데? 독일이 뭐 했어? 네, 투입해놨죠. 그쵸? 그래서 정보를 받잖아. 근데 그 투입한 비밀 요원이 어떻게 된 거야? 그쵸? 정보를 잘못 줬죠. 왜? 들켰어. 그 내용이다. 뭔 말인지 되죠? 이건 내신에 출제되면은 무조건 출제되는 지문 중에 하나거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칭이 많이 나오는데 그거를 질문을 많이 해볼게. 같이 한번 집중해서 따라와봐라. 1944년에 그 독일의 로켓 폭탄 공격 있죠. 얘가 주어져. 런던에 대한 공격이 갑자기 에스컬레이터 알죠? 올라가는 거. 에스컬레이티드 증가를 했답니다. 2,000개가 넘는 V1 플라잉 비행 폭탄이 된장? 주어 여기에서 밤에 맞추면 되죠? 떨어진 거죠. 그 도시에. 여기서 그 도시는 어디야? 런던이죠. 쉼표 다음에 ing니까 분사구문. 죽였죠. 대략 몇 명을 죽였어? 5,000명 정도 이상을 죽이고 엔드를 사유로는 얘 운드라고 있는다. 운드 와운드 아니고 지금 운딩이랑 병렬되는 건 뭐야? 킬링 엔드 등의 접속사 오른쪽이랑 왼쪽의 형태가 똑같아야 돼. 죽이고 그리고 부상을 입힌 거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5,000명이 훨씬 더 많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부상까지 입힌 거죠. 그러니까 총 피해자는 한 10,000명 이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결어. 하지만 어쨌든 독일인들은 지속적으로 빗맞힌 거죠. 그들의 타겟을. 그 폭탄이 근데 어떠한 폭탄이냐면 의도된 폭탄 있잖아. 타워 브릿지나 피카딜로에 의도된 폭탄이 떨어지곤 했죠. 훨씬 못 미쳐서 떨어진 거죠. 얘는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다. Fall short of 무엇에 못 미쳐 떨어지다. well은 훨씬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폭탄이 훨씬 못 미쳐서 떨어졌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분사구문 나오고 있다. 떨어진 거죠. 덜 populated. 분비는 서버브는 어디야? 그쵸. 교외에 외곽에. This was because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왜냐하면이라고 해석하고 뒤에는 뭐가 나와야 돼? 원인이죠? 그러니까 훨씬 못 미쳐서 떨어졌다잖아. 그럼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이유를 말해주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렇게 못 미쳐서 떨어졌냐면
in ing 해석 뭐뭐 할 때, 뭐뭐 하는 데에 그들의 타겟을 고정시키는 데 있어서 영국이 의존하고 있었거든. 비밀 유언에. 근데 어떠한 비밀 유언이야? 그들이 심어놓은 비밀 유언이죠. 영국에. 되냐? 여기서 간단히 말로만 설명하면 얘 시제 뭐야? 헤드 플랜티드? 그쵸? 과거 완료죠. 왜 과거 완료 쓰는 거야? 보통 과거 완료는 언제 써? 과거보다 더 과거일 때. 즉 기준 시점보다 더 과거일 때거든. 즉 의존하고 있는 게 기준 시점이지 과거. 의존하고 있었던 것보다 심어놓은 게 더 먼저겠죠. 그러니까 과거 완료 시제가 나온 거다. 과거 완료 시제는 잘 안 쓰여.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좀 유의 깊게 봐라. 그들은 알지 못했답니다. 이러한 에이전트들이 발각이 어떻게 되었어? 된 거죠. 엔드를 사이로는 뭐가 병렬돼? 오른쪽에 that이랑 왼쪽에 that 그리고 뭐를 알지 못한 거야? 그들의 장소에서 영국에 의해서 통제를 받고 있던 요원들이 그들에게 뭐를 주고 있었어? subtly 미묘하게 거시의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것을 몰랐답니다. 여기서 them은 누구야? 독일인들이죠. 이게 내신에 출제돼. 이 지칭 추론은. them이 지칭하는 게 뭐냐? 이거 독일인들이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석을 따라오면 안 돼. 집중해서 이해를 하면서 따라와야 된다. 그러려면 예습을 잘해와야 되고. 그 폭탄이라는 게 그 떨어지곤 했답니다. 점점 더 멀리 그들의 타겟으로부터 every time부터는 세모가로 그것들이 떨어질 때마다 여기에서 선택지 내신의 답으로 항상 출제되는 게 이 데이거든? 이 데이는 뭐를 지칭하냐? 데이 펠에서 데이. 그쵸, 이게 감이죠. 되냐? 여기서 their target에서 their은 누구야? 독일인데.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 공격의 끝 무렵에 그것들은 떨어졌답니다. 소 위로. 대인은 역시나 뭐를 지칭해? 폭탄. 그쵸? 그 국가에 있는. 이 국가는 어느 국가야? 영국. 되냐? 그러니까 빈칸함으로써 영국의 군인들은 강력한 어드밴티지, 이점을 얻었던 거죠. 어떻게 했냐? 선택지 1번. 대중에게 솔직했어? 대중에 대한 얘기 전혀 안 나온다. 더 퍼블릭은 대중이야. 대중 꼭. 2번. 적에게 애들아 기회를 줬어? 리트릿은 무슨 뜻이요? 후퇴할 기회죠. 전혀 아니죠. 후퇴할 기회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단어를 모르면 2번을 못 지워. 리트릿이 후퇴하다라는 것만 알았어도 당연히 지우잖아. 근데 몰랐으면은 뭔가 적이 나오니까는 고르고 싶단 말이야. 그러니까 단어를 꼭 외워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다. 3번. feed A, B죠? A에게 B를 먹이는 거죠. 적에게 잘못된 정보를 의역하면 줌으로써 답 3번으로 고를 수 있죠. 어디를 보고 답을 3번으로 유추할 수 있어. 이거 그대로 나왔죠. 본문상의 표현이. feeding the enemy wrong information이랑 똑같은 표현이 어디 나오냐 본문에. 그쵸? giving them subtly deceptive information 똑같죠? 그쵸? deceptive, wrong 똑같네. 그쵸? 빈칸 문제는 무조건 본문에서 유추해 와야 된다. 너네 생각을 넣으면 안 돼. 한 가지 목표에 집중함으로써 consistently는 무슨 뜻이야? 지속적으로. 아니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계속해서 타겟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4번도 아니고 5번. 미지해죠. 미지해. 알려지지 않은 장소를 탐험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답을 3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되냐? 선택지를 잘 해석해야 돼. 왜냐면 문장이 아니라서 애들이 해석하기 되게 어려워하거든? 그러니까 이러한 구로 이루어진 것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빈칸 3분짜리도 애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거든? 33번이 어렵냐? 34번이 어렵냐? 뭐가 더 어려웠어요?
33번 손 번쩍? 34번? 오. 33번은 이거 어떤 내용이냐? 내가 이거 집에서 순서 배열도 좀 하고 싶어가지고 오늘 봐봐. 이렇게 나뉘거든 글이. 예습을 해와야 돼. 그래서 봐봐. 이 위쪽에서는 뭐라 하고 싶은 말이 뭐야? 한마디로 우리는 뭐를 중심으로 생활한다? 그러니까 포인트냐 위쪽으로는 다 구구절절 사례거든. 커피 사고 뭐 전기요금 내고 결국에 여기 이 위에 반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뭐야? 우리는 영어 단어로 뭐를 중심으로 사는 거야? 커머디티를 중심으로 산다는 게 포인트야. 상품 중심으로 산다고. 이럴 때부터 뭐 빵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이게 나오거든. 근데 이 밑에서 얘기하는 건 뭐야? 근데 그 상품의 가격이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원재료에 대해서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다. 여기서 기름 넣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근데 여기에서는 그 원재료인 원유 가격이 올라가냐 내려가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결정된다는 내용이야. 집에서 읽으면 이해될 거야.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밑에는 약간 부연 설명이고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야. 우리는 일상생활을 상품을 중심으로 한다고. 오답을 뭘로 골랐어 혹시? 답은 맞힌 건가? 집에서 읽어보면 이해되실 겁니다. 34번 같은 경우에는 이건 조금 의외의 글이죠. 내용 이해해봤나? 국가가 2개 나오잖아. 아니 2개가 아니네요. 여러 개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왜냐면 이거 구조도 좀 어렵거든. 보자. 그 우리의 감각 있잖아. 빈칸에 대한 감각이라는 게 relative, 좀 상대적이랍니다. 이 단어도 되게 중요하거든. 상대평가, 절대평가 아니까 알죠? relative는 상대적인 거고 절대적인 건 뭐야? 그치? absolute. 얘가 절대적인 거야. 절대적인 거. absolute. 이것은 관찰이랍니다. 근데 어떠한 관찰이냐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both A and B죠. 분명하고 exploration, 탐구에 의해서 매우 심오한 관찰인데 그리고 그것은 설명한답니다. 모든 종류의 그렇지 않으면 puzzling, 얘 분사죠? 무슨 뜻이야? 당혹스럽게 할 관찰을 설명해내는 거죠. 이게 뭔 말일까? 너가 생각하기에는 위치, 얘 어떤이라는 의문사야. 어떠한 것이 더 높은 자살률을 갖고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지금 니네가 이해 못했을까봐 예 들어주죠. 이 예시를 읽고 빈칸을 채워야겠죠. 예, 구체적인 사례 나올 때 나오는 친구인 거 알죠? 콜론. 국가죠. 근데 어떠한 국가냐면 얘 문장이 아닐 거야 아마. 호주에서 동그란 가루를 묶죠. 컨트리수 수식해주죠. 어떠한 국가냐면 시민들이 declare하면은 분명히 말하다, 선언하다. 분명히 말한 국가죠. 그들 스스로를 뭐라고? 매우 행복하다고. such as니까 역시나 뭐 들어주는 거야? 예시. 예를 들면은 그들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선언한 국가는 어디야? 불러? 스위스, 덴마크,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그럼 이 ORL 사이로 해석해온 친구들은 뭐가 병렬되냐? 오른쪽에 countries랑 왼쪽에 countries가 병렬되죠. 그냥 표현상 목적어라고 할게. 또 어떠한 국가냐면 예를 들어서 어떠한 국가야? 그리스, 이탈리, 포르투갈, 스페인. 이게 어떠한 국가야? 시민들이 뭐라고 묘사해 그들을? 행복하지 않다고. 전혀. 되냐? 이 countries 5.1이랑 5.2 중에 어느 국가의 자살률이 더 높을 것 같아?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5.2가 더 높을 것 같잖아. 왜냐면 행복하다고 그들을 묘사하지 않으니까. 되냐? 답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행복한 국가에서 자살률이 더 높대. 또 나오냐? depressed. 만약에 너가 우울하잖아. 장소에서. 근데 어떠한 장소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꽤나 행복해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우울하면은 근데 이거 너무 직접적이라. 그럼 너는 어때? 너 자신을 비교하는 거죠.
얘 해석 어떻게 할래? Those around you. 그쵸? 너 주변의 사람들. 왜? those랑 around 사이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who. 그쵸? 봐봐 얘들아, 그 이화 해석 꿀팁 있지? 뭐 in, ing, by ing, on ing. 거기에서 those, who, all 기억나? 걔 해석 어떻게 해? 뭐뭐 하는? 사람들이지. 그 말인 즉슨 those는 단수야 복수야? 복수라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who. 그래서 어린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얘 왜 생략됐어? 주격 관계되면서 플러스 비동사니까 보통은 분사가 생략되는데 여기서 지금 전명이네?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너 자신과 비교하는 거죠. 그리고 너는 좀 어때? 그렇게 나쁘지 않죠. 내 주위에 나 별로 안 행복하거든? 근데 주위 봤더니 애들 다 우울해. 괜찮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너 상상할 수 있겠어? 얘 지금 문형이 똑같다. 아까 나왔던 그 찰스 다윈 문형이랑 How difficult, how similar.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뭐 하는 게? 우울한 게. 어디에서? 국가에서. 근데 어떠한 국가야? 모든 다른 사람들이 큰 미소를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그들의 얼굴에. 되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빈칸. 우리의 무엇에 대한 감각이 상대적이라는 거냐? 블레임은 얘들아 탓하다라는 데 탓하다. 누구를 탓할지에 대한 게 감각이 상대적이다. 누구를 막 비난하거나 탓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1번 지우고 우리가 얼마나 얘도 단어가 어려워서 많이 틀렸을 것 같아. deprive 하면은 일단 얘들아 deprive A of B로 쓰이거든. deprive 뜻 뭔지 암? 그쵸? 박탈하다. 지금 생각이 안 나. 일단 박탈하다. 박탈하다. 일단 씁시다. 박탈하다. 그럼 여기서 deprived는 박탈이 된 거잖아. 박탈됐다는 건 결국에는 뭔가 궁핍한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궁핍한. 우리가 얼마나 궁핍한지 박탈당했는지에 대한 건 상대적이다. 바로 못 고를 것 같은데? 한 3번 볼까? 이건 뭐에 대한 감각이냐? 그쵸? 무엇을 하는 것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에 대한지에 대한 감각? 그러니까 가치에 대한 얘기는 아니잖아. 상대적으로 우울감에 대한 얘기니까 3번도 지우고. 4번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지? 돕자 돕지 않자에 대한 내용도 아니죠. 5번 어떠한 국가가 더 많은 권력, 힘을 갖고 있는지? 권력에 대한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답을 2번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답을 2번으로 고를 수 있는 이유는 어느 부분 보면 답을 2번으로 고를 수 있냐? 답 고른 사람들 어디 보고 답 골랐냐? 그쵸, 마지막. 정확히 어디? 어디부터? 벗 뒤쪽으로만 읽으면 좀 힘들 것 같죠? 어느 부분부터 읽어야지 답을 2번으로 고를 수 있냐? 그쵸, 여기부터 끝까지 이 부분 읽으면 답 고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결국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읽어내면은 답을 고를 수 있거든? 근데 단어를 알고 해석이 된다는 전제 하에. 그렇죠. 집에 가서 꼭 한번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되냐? 35번은 알아서 하고 우리 순서별 한번 해봅시다. 36번 너네가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이잖아. 순서별이라는 게 어떻게 접근하는지 알려줄게. 일단은 네모칸을 읽죠. 그 다음에 순서는 어떻게 읽는다고? 네모칸 읽은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 B, A부터 읽으면 안 돼. 왜냐면 A가 답인 경우가 거의 없어. 희박해. 마치 그거는 그 일치 불일치 문제에서 선택지의 답이 1, 2번이 아닌 거랑 똑같은 원리야. 무슨 말인지 되냐? 우리 5, 4, 3 이렇게 읽잖아. 똑같아 얘도. B, C, A야 무조건. A부터 읽는 게 아니라 B, C, A 순으로 읽는 거다. 되냐? 봐봐.
제임스 프란시스라는 사람이 태어났거든. 영국이 계속 나오네. 영국에서 태어났고 이민을 갔답니다. 어디로 갔어? 미국으로. 몇 살 때? 그쵸. 그의 최초의 기여 중에 하나 있잖아. 물공학. 물공학이래요. 물공학에 대한 그의 최초의 기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발명해낸 것이랍니다. 스프링클러 시스템을. 나우부터 무슨 가로로 묶으면 돼? 그쵸. 이렇게 수식해주는 거죠. 지금은 널리 사용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죠. 빌딩에서 뭐를 위해서? Fire protection. 방화를 위해서. 되냐? 화재를 막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됨? 그럼 B번으로 가는 거야. 프란시스의 디자인이라는 거는 1년에 perforated 별표 단어 구멍이 난, 그러니까 얘 결국 분사죠. 구멍이 난 파이프를 수반하고 있거든. 러닝부터도 무슨 가로야? 동그라미죠. 근데 이게 런이 뭔가 뛰는 거잖아. 그러니까 걸쳐 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엇을 통해서? 그 빌딩을 통해서. 이거를 애들아 글을 읽을 때 그냥 상상을 하면서 읽어내면 되거든. 프란시스의 디자인이 1년의 디자인을 포함하잖아. 근데 이게 어떠한 1년에 구멍이 난 파이프를 포함하잖아. 그러면은 파이프에 구멍이 난 게 상상이 되지.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근데 이 파이프에 대해서 부연 설명하고자 하는 거거든. 이게 러닝 걸쳐 있는 거야. 빌딩의 전체 throughout. 그 말인즉슨 여기 읽을 때는 파이프에 구멍 난 게 상상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읽으면서는 뭔가 이게 걸쳐져 있는데 빌딩 전체에 걸쳐져 있는 거. 뭐 이런데 전부 다 구멍 난 파이프로 돼 있는 거죠. 위쪽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그게 심상이야. 그래서 꾸며주는 말이 뒤에 나오는 거야. 봐봐. 일단은 영어에서는 어떤 물체나 오브젝트 대상을 엄청 중시하거든. 물체가 나온 다음에 그 주의를 부연 설명해. 그게 영어의 서술하는 방법이거든. 예를 들면 너희는 중학교 때 그 사례 같은 거 할 때도 소녀가 있다 하고 뒤에 관계대명사 나오면서 나무 옆에 서 있는 소녀. 근데 그 나무는 편의점 옆에 있다. 이렇게 글이 나열돼. 소녀가 일단 나오고 옆에 나무가 형성되고 그 나무 옆에 편의점이. 주소를 쓸 때도 우리는 인천, 남구 이렇게 가잖아. 근데 영어에서는 일단 그 집이 나와. 번지수가 나오고 애리조나 주가 나오고 미국. 대상을 엄청 중시해. 대상이 나오고 묘사가 이렇게 커지는 느낌이거든. 이미지를 형상화해서 글을 읽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일단 단어를 알고 구조 파악이 돼야 되고 그래야지 이 부분까지 들어올 수가 있다. 봐봐. 그것은 두 개의 디펙트, 뭐를 갖고 있대 근데? 결함을 갖고 있죠. 결점을. 그 결점이 뭔지 지금 부연 설명해주겠구나라고 예상을 하면서 들어가야 돼. 얘 예시 나올 때 나오는 표현이니까. 그 결점이 뭐냐면 그것이 턴 온하면 키다죠. 근데 수동태니까 켜져야만 하는 거죠. 매뉴얼리, 수동으로.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의 밸브만을 갖고 있었답니다. 여기서 문맥상 이시지칭하는 건 둘 다 뭐야? it. 셋 다 오겠냐? 그쵸? 여러 번 말했죠? 문장이 시작하는데 대명사인데 뭔지 몰라? 앞문장에 주어 그대로 끌고 오라니까. 이런 걸 알아야지 순서별 할 수 있다고. 야, 선생님이 니네 내신에서 이렇게 끊어놓으면 어떻게 유추할 건데 앞문장에 있는 프란시스 디자인 바로 끌고 오면 된다고. 이시. 되냐? C번이 구조 파악이 어려울 수가 있는데 주절의 주어 모으게. 그쵸? 컨셉이죠. 주절의 주어가. 근데 왜 이렇게 된 거야? did become? 왜 의문문순으로 도치돼 있어? 그쵸? 강조를 위한 도치죠? 강조를 위해서 표현을 맨 앞으로 끌어오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거든? 첫 번째는 언제야? 부정어구. 두 번째가 장소 방향의 부사구인데 부사구는 어떻게 생겼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죠? 세 번째가 보어죠. 1, 2, 3번 중에 몇 번째야 얘는? only. 준부정어구야. only는 never, not only. only도 몇 개야?
하나지. 거의 없는 거잖아. 그래서 준부정어라고 하는 거야. 아예 없는 건 아닌데 부정어에 준한다 해서. 어렵죠, 젠장. 괜찮아. 끝도 없이 내가 반복해 줄 테니까. 근데 여기에서 애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준부정어구 우리 강조를 위해서 도치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 그거 이화엑스 문법에 있으니까는 프린트 보면 나온다. 그럼 걔네를 뭘로 묶기로 했어? 중괄호로 묶기로 했잖아. 중괄호를 이렇게 묶기로 했어. 필기를 지금 하진 않을게. 이렇게 묶기로 했거든? 근데 이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묶어버리면 중괄호로 묶은 뒤쪽이 도치되는 거였잖아. 내가 필기 해줬지 여러 번. 근데 이렇게 묶으면 안 되고 이 올리가 소식해주는 모든 걸 다 묶어야 돼. 그러니까 해석을 해보니까 이 올리가 어디까지 소식해줘? 의미상? 여기까지 소식을 해주는 거야. 그걸 알아야지 뒤에가 의문문순으로 도치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뭔 말인지 되냐? 이거는 수능의 모의고사 출제 포인트로도 나오는 거니까 꼭 알고 있어야 된다. 수능의 선택지에도 나올 수 있는 출제 포인트다. 너네 22년 3월 모의고사에도 이 부분이 출제될 수 있어.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밑줄 쳐놨겠죠. 이 부분에 밑줄 쳐놓고 2번 이렇게 뜨겠죠. 뭔 말인지 돼? 그럼 애들이 여기 보고 뭐야 물음표 없는데 이거 왜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다. 무슨 말인지 되죠? 이렇게 길게는 안 나오죠. 한 디드에만 쳐놓겠죠. 그럼 이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중부정어구가 나왔으니까 중괄호로 묶은 다음에 뒤에가 의문문순으로 도치됐다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혹은 어떻게 낼 수도 있겠어? 여기를 뭘로 바꿔? K 이렇게 바꾸면 안 되죠. 의문문 두더지 알죠? 두더지 디드 쓴 다음에 동사 원형 형태가 나와야 되니까 여기 K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잖아. BK으로 되냐? 몇 년 후에 얘 계속적 용법이야? 얘 해석 어떻게 해? 그리고 그때 이것도 이화해석 꿀팁에 나오죠.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때 그리고 그곳에서 똑같죠? 그리고 그때가 언젠데? 몇 년 후. 그 몇 년 후. 몇 년 후를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거야. 그 몇 년 후에 그리고 그때 몇 년 후에 다른 엔지니어들이 완성시켰거든. 그 종류 스프링클러 헤드의 종류를 완성시켰답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그리고 그 컨셉이라는 게 드디어 인기 있게 되어진 거죠. 대중화가 된 거죠.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여기서 얘는 자동사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쉬운다. 그것들은 켜졌답니다. 자동적으로.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뭘까? 그리고 작동이 되었다. 오직 어디에서만? 필요로 되는 곳에서만. 대의는 뭘 지칭할까? 그쵸? 얘 지칭하는 거다. 스프링클러 헤즈. 되냐? 어려운데 이거?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는지 알겠어? 그쵸? 데이 월. 왜 해석 애들아 계속 말이 길어지네. 너네 집중력이 좀 걱정되는데? 나랑 같이 있죠 지금. 덥니? 난 더워. 어쩌라고? 그쵸? 이게 영어 자꾸만 부연 설명이 나오는데 너네가 잘 따라와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이미지에 대한 것도 사실 뭐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아니야. 어떤 문법책에 그런 게 나오겠어. 영어는 대상이 중요하고 설명이 부연 설명한다. 이런 거는 내가 영어를 공부하면서 체감한 내용이거든. 우리가 기본적으로 배우는 문법사항 있잖아. 뭐 내가 생략되는 거 3개밖에 없다. 관계사에서 관계 대명사에서 두 개 있죠. 접속사에서 하나 있죠. 대절. 근데 그거는 문법책에 나오는 거고 글을 읽다 보면 동격의 대 알아? 동격의 대? 알지? 걔 생략 안 된다 하잖아. 근데 영어에서 사실상 유추할 수 있는 모든 게 생략돼. 글을 읽을 때. 그게 법칙이야. 독해에서는. 그러니까 엄격한 문법 문제에서는 우리가 배운 그 문법상의 규칙에 맞게 나오거든. 근데 독해는 그걸 벗어나. 문법적으로 틀린 경우가 있어. 여기에서도 우리가 안 배운 거잖아. where 뒤쪽에 갑자기 왜? 근데 유추할 수 있는 모든 게 생략된다고 생각하면 독해할 때 좀 쉽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렇네요. 그 다음
A번. 일단 그 시스템이라는 게 작동이 되잖아. 또 나오죠? by ing. 어떻게 함으로써 작동이 되냐면 밸브를 열므로써 작동이 되잖아 일단. 그럼 물이라는 게 흘러서 얘도 상상을 해봐. 흘러서 아웃 밖으로 나오죠. 모든 곳으로. 이렇게 살려서 해석하는 연습이 필요하거든. 너네 그냥 급급하잖아. 플로우 아웃 뜻 찾아보고. 그러지 말고 느낌을 가져가 봐. 흘러서 밖으로 나와. 모든 곳으로. 만약에 그 빌딩이라는 게 다 타버려서 제로 내려앉는 거야. 타버려서 내려앉지 않는다면 그것은 확실히 완전히 침수가 되겠죠.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야? 빌딩이겠죠. 앞에서 나온 이 빌딩. 되냐? 그럼 순서 배열을 할 때 얘들아 너네 다 맞추려고 하잖아. 한 번에 한 세트만 찾으면 돼. 한 세트. 확실히 한 묶음으로 묶을 수 있는 거 알겠어? 혹시 찾을 수 있겠어? 1, 2번으로? 봐봐. BA가 나왔어 일단. 그럼 실제로 내가 푸는 방법이야. BA를 하나로 묶죠. 그러면 일단 왜라고 내가 물어보겠죠. 왜 BA를 한 세트로 묶을 수 있냐. 이 디펙트가 있다고 하잖아. 결함. A는 뭐야? 밸브 열리면 다 건물이 타서 내려앉지 않으면 홍수가 나버림. 이거 뭐야? 디펙트에 대한 뭐야? 구체적인 진술이야. 구체적인 진술. 이게 일반적인 진술이고. 손으로 열어야 되고 밸브도 하나밖에 없어. 구체적으로 일단 시스템이 가동되잖아? 그럼 이러한 단점이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술과 구체적인 진술로 나뉜다고 생각하면 돼. 우리 배웠던 개념이죠. 영어는 보통 일반적인 진술이 나온 다음에 구체적인 진술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BA를 한 세트로 찾잖아. 그러면 한 세트만 찾아. 그러면은 답이 몇 번으로 추려져? BA 들어간 게? 2번 아니면? 5번이죠. 그냥 최소한 1, 3, 4는 지울 수 있는 거야.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렇게 답을 골라내야 돼. 한 번에 안 찾아지거든? 그럼 우리 뭐만 찾으면 돼? C가 내용상 맨 앞인지 맨 뒤인지만 나오면 되거든? 근데 내용상 결점 나왔죠. 그리고 완성됐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당연히 개선이 된 내용이니까 당연히 답이 2번이겠죠. 뭔 말인지 해야 돼? 전부 다 한 번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한 세트만 찾아서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냥 한 번에 다 지워진 다음에. 뭔 말인지 이해되죠? 여기 34번도 글이 뭐야? 일반적인 진술에서 빈칸이었잖아. 밑에 구체적인 진술이잖아. 국가에 대한. 뭔 말인지 이해되냐? 얘도 똑같죠. 그래 내용이. 일반적인 진술이죠. 커머디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구체적인 진술 뒤에 쭉 나오잖아. 뭔 말인지 이해돼? 원래 순서 배열 문제가 그 문제의 그 문제 유형이 순서 배열이 아니라 간접 글쓰기였어. 간접 글쓰기. 우리가 에세이를 쓸 때 에세이를 쓰는 방법이 있어.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걸 일반적인 진술을 한 다음에 밑에 사례를 드는 거야. 단어는 맨날 외워야 된다. 1번 어떤 학생이 뭐 했더니 했다. 어떤 학생이 뭐 했더니 했다. 뒷받침 서포팅 디테일이 들어가는 거라고. 뭔 말인지 되냐? 그러니까 글이 막무가내로 쓰여있지가 않아. 뭔 말인지 됨?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잘 그 구조를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53분이네요. 우리 3시 5분까지 들어옵시다. 3시 5분. 5분에 들어옵시다. 5분에 들어오면 그 수동태 부분 이론 테스트 보고 이론 3페이지 외우라고 했지? 수동태 부분 그 이론 테스트 보고 저기 그 이화핵심 문법 랜덤으로 2페이지 뽑아놨거든? 그것도 테스트